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차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 대상이 윗어른일 때는 참 골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바로 잡기 힘드니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을 썩다가 이제야 명절에 속 편하게 살게 됐네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빨리들 하라고 그렇게들 난리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거든요. 근데 30대가 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저보다 4살 위인 남편과 제가 3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 남편은 마흔을 코앞에 두고 결혼한 셈이었죠. 헌데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찌 보면 이때 이미 힌트가 주어졌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좀 난감한 풍경을 보게 됐어요. 이때 시댁에는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셨거든요. 얘 큰애야, 여기 네가 내놓은 차들 다 식었다. 요거 싹 다 가져가서 다시 데워와라. 어? 이렇게 어머니가 불러내자 형님은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되게 무뚝뚝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가져갈게요. 되게 단답형으로 말을 탁 잘라서 하시던 형님은 그대로 쟁반에 잔들을 받쳐서 가져갔어요. 보니까 주방에선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가 났고 거기다가 실제로 잔들을 데우셨더라고요. 저도 약간 놀라서 쓱 쳐다봤는데 어머니는 그 같은 공간 안에 제가 있다는 걸 잊으신 걸까요? 냅다 형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데워오랜다고? 진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다시 물 끓이고 새로 받아왔어야지. 손님 맞기 한참 전에 끓여내서 이미 식은 걸 그대로 내더니 아니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일머리가 없냐 진짜. 이 말에 형님은 우두커니 서서 무표정으로 다시 다른 곳을 응시했고 별로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이에 서 있을 제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몸을 돌려버린 형님에게 대놓고 또 뭐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저건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고쳐질지. 아니 가르치려고 해도 본인이 제대로 살림을 배울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눈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전 이때 돌아오면서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에게 제 염려와 걱정들을 조금 전했어요. 왠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분위기가 어두워? 내가 저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있을지 상상이 안 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형님도 되게 까칠해 보이고 어머니도 형님한테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 게다가 형님 안색 너무 나쁘던데? 고부 갈등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어른들한테 상냥하게 말 잘 못하는데 나도 어머니랑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꽤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에요. 에이 뭔 소리야. 그럴 일 절대 없어. 나는 형처럼 장남도 아니고 둘째라서 부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 게다가 형은 부모님께 이것저것 몰아서 받은 것도 많아. 서로 기대감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딱히 부모님 그늘 아래 눈치 본다든지 그럴 거 전혀 없다니까. 결혼 전에는 다들 그렇게 말한다던데. 나도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머니 왠지 결혼 후에도 나를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 하실지 자신이 없어. 주변에서 친구들이 시집살이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해도 지쳐. 내가 그래서 결혼도 자신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꽤나 진지하게 제 눈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믿어달라는 거죠. 아니야, 우리 둘이 잘 살라고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 끼고 같이 살자고 결혼하냐? 옛날처럼 모시고 살던 시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자꾸 겁을 내. 그러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결혼해서도 굳이 우리 집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가기 싫은 날에는 안 가도 돼. 나도 잘 안 가는데 네가 뭐하러 자주 가?
연애할 때도 내가 언제 우리 집 얘기나 어머니 아버지 형 얘기한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순간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었어요. 봐봐, 나는 일찍 독립해서 살았고 그렇게 두 분 그늘 아래 산 적도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너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진 것뿐이야. 나도 그전엔 결혼 생각 없었어. 너 있으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지. 나는 우리 가족이랑 그닥 안 친해.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좀 생각해보니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결혼할 때 되어서야 어른들을 배웠지 그전에는 거의 기척을 못 느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뒷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남편이 정말 결혼 후에도 이런 마인드를 유지했냐고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정황상 드러난 진실을 말하자면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 이쪽에 가까워요. 신혼 초에는 그 약속 이행률이 더 뛰어났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둘이 노는 데만 시간을 한참 보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시댁 걱정하는 걸 잠깐 까먹을 정도로 말이에요. 시댁 행사라고는 명절과 아버님 제사, 어머님 생신 정도뿐이었고 굳이 왕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데요. 아마 이쯤에서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1년 전 난데없이 엄청 큰일이 발생해버렸거든요. 다름 아닌 아무 난데없는 우리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소식 말이에요. 뭐라고? 이혼? 누구랑 누가? 아니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저번 명절까지 오신 거 봤던 것 같은데? 형님이야 늘 표정 어두우시니까 별 생각 안 했었지. 이게 웬일이야? 형수님이 아마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아마 이렇게 가다간 진짜 이혼할 것 같기도 해. 조카들은 이제 어떡하냐고. 곧 초등학교 가고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둘인데 말이야.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서 우선 형님께 전화해서 묻긴 좀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해봤는데요. 들려오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들을 땐 누가 봐도 아주버님의 잘못인데 어머님은 아들이랍시고 엄청 감싸셨어요. 그래, 너 네 남편한테 들었구나. 아무튼 맞아. 우리 장남이 이혼 안 된다. 솔직히 우리 큰애가 좀 능력이 괜찮냐? 무역회사 다니고 출장도 많고 했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일적으로 들러붙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상사들이랑 같이 접대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만남이 있었겠지. 그걸 갖다가 안 그래도 얼굴도 우중충한 네 형님이 알고 발악을 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외도 같은 걸 하신 거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형님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고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퍼뜩 정신이 드셨는지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외도는 무슨? 누가 요즘 그런 걸 갖다가 외도라고 해? 얘가 뭐 아가씨를 끌고 와서 두 집 살림을 했냐? 뭘 했냐? 그냥 좀 스쳐가고 지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만났나 본데 그걸 집에 있는 네 형님한테 들킨 거야. 걔는 살림도 잘 못하고 애도 잘못 키우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나가라고 아주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댄다. 그럼 남자가 터질 리지 안 베껴? 전 여기까지 듣고 한숨이 나왔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형님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남편 외도로 이혼한 지인이 있는데 그때 정말 모든 상황이 가관이었거든요. 외도만큼 배우자의 정신세계를 괴롭히는 게 없는데 어머니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셨어요. 좌우지간 속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애가 아주 독해. 아주 지 남편을 걷어차가면서 내쫓았댄다. 걔도 나이 살 먹었다고
지 엄마네로는 안 들어오고 어디 호텔 떠들고 있다는데 답답해 죽겠어 진짜. 어머니로부터 이런 소란을 듣고 저도 찹찹했지만 당시에 우리 딸도 어디 아프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있던 일이 있었던 거로 잠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남편도 겨우 주변을 둘러봤던 모양인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잠깐 나랑 형네 좀 가보자. 어머니가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들러봐야 될 것 같아. 중간에 어머니 좀 모시고 같이 다녀오자. 하도 다급하게 부탁을 하길래 저도 애까지 같이 손잡고 중간에 시댁에서 어머니를 태우고 아주버님 댁에 가봤는데요. 세상에 이때 안으로 들어가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 방 2개와 안방 쪽을 보니 물건들이 전부 남김없이 싸그리 비워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머무는 흔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실 쪽으로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며 대충 옷가지들을 챙겨 입고 다니는 아주버님의 흔적들이 보였고요. 누가 봐도 이건 호랩이 혼자 사는 집이지 처자식이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자꾸 잡았건만 기어이 이혼한다고 이렇게 싹 지들 짐 들고 나가버렸나? 지 신랑 버리고 우리 새끼들 없고 쏠랑 나가버렸네. 태주야 민주야, 아이고 어디 갔냐 우리 손주들. 어머니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세상 오해를 하시더니 도저히 아들이 이혼하는 꼴을 볼 수 없으셨나 봐요. 그렇게 차갑게 냉대를 하셨던 큰며느리를 어찌어찌 찾아가서 본인이 싹싹 빌고 이혼만은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셨다더군요. 어머니가 같이 가달래서 나도 그날 형수님네 가는데 아휴 면목이 없더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형수님도 크게 작정하신 모양이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우리 어머니한테 요구를 딱딱 하더라고. 그 정도로 독한 분 아니었는데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지. 같이 살 거면 집이랑 자동차 등 모든 명의를 다 형수님 쪽으로 돌려달라셨어. 그래서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전 밥 먹다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고 남편은 여전히 속상해하며 답을 하더라고요. 해줘야지 별 수 있겠어? 이혼할 거면 모르겠는데 같이 살려면 달래서 어리고 살 거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게다가 각서까지 썼어 형은. 나중에 와서 도장까지 찍었다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재산이랑 양육권 전부 포기한다고. 진짜 작정했더라 형수님. 우리 형 결국 그런 내용의 사인도 했어. 결국 이리하여 재결합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지만 누가 쓱 건드려 비틀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모래성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은 최대한 아주버님과 안 마주치려고 한 집에서도 피해 다니고 아주버님도 회사 일이랍시고 계속 나가 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또 이게 그렇게 불만이셨던 거예요. 말만 지문 앞에 같은 이름표 붙이고 살 뿐이지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산다는데 저기 어디 한 집 식구냐? 아이고 속이 타 속이. 이혼하는 건 막았다 뿐이지 내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속상해 죽겠어 정말. 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기분이셨겠지만 전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이혼 직전까지 간 남편을 억지로 재결합해서 사는 건데 잘해줄 기분이 나겠나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후로도 어떻게든 본인이 사이를 붙여보겠다고 별 애를 다 쓰셨어요. 시댁 단톡방까지 만드셨고 형님도 대충 반응은 해주더라고요. 이번 가족 모임 때 다들 얼굴 좀 보자. 큰애는 태주랑 민주 좀 같이 데려오고 둘째네랑 다 같이 보면 좀 좋으냐. 다들 시간 좀 맞춰봐라. 어머니는 한사코 모이자고 하셨고 저도 가긴 했지만 참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말고 그닥 모임을 안 하시던 분이
큰아들 때문인지 억지로 가족 모임을 주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마음도 안 알아주고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연락해봤는데 형이 무슨 낯짝으로 나란히 같이 밥을 먹냐고 싫다고 하더라. 자기랑 형수님 사이 안 좋은 거 어머니도 알고 우리 부부도 뻔히 아는데 명절도 아닌데 싫대. 나도 그냥 더 얘기 안 했어. 이때부터 저랑 어머니랑 본격적으로 평행선을 타게 됐으며 제대로 어머니를 미워하게 됐어요. 모임은 얼마 안 남겨두고 저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는데요. 그때마다 받아들였더니 이상하게 저한테 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책임이 저에게 오는 걸까요? 에휴, 네 시애비 보내고 마음 추스리고 이제서 아들 둘 장가 보낸 거 누리며 잘 좀 살라고 해봤더니 이게 뭐냐고. 내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냐 너? 저한테 책임이요? 저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곧장 되물었고 어머니는 이제서 화풀이할 곳을 찾았다는 듯 저에게 마구 쏟아내시더라고요. 너 편하게 해주겠답시고 내가 첫째한테 너무 시켰던 게야. 그러니 첫째도 자기한테 일이 몰빵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이제는 네가 네 형님 목 나눠서 대신 좀 하고 필요하면 네가 더 일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너도 네 형님한테 빚이 있는 거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형님이 이혼하시게 된 이후에 저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던가요? 제가 전화해서 좀 여쭤볼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이 기분 나쁘셨는지 벌컥 또 짜증을 내셨어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른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리는 버릇이 있구나. 내가 괜히 순한 큰애를 잡고 너 가르칠 생각을 못했네. 너 그런 식으로 어른한테 딴지 거는 버릇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못 쓴다고.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으쓱거리게 됐어요. 아무튼 어머니는 몇 번 모임을 하다 보니 괜스레 억지로 화목한 가정을 연출하려고 사진을 찍자고 하시고 하여간 별 이상한 부산스러운 모습을 다 보이셨답니다. 얘 둘째야, 빨리 좀 와서 사진 좀 찍어. 그리고 우리들 그 가족끼리들 그 뭐야, 커플티. 그래, 그런 것도 좀 맞추자. 얼마나 화목해 보이고 좋아. 어머니는 이상한 데 꽂히셔서 자꾸 남들한테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억지스럽게 형님네 가족을 봉합하려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건 형님에게 더 반감을 사게 만들었고 단톡방에서 형님은 계속 침묵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그걸 또 만회하겠다고 이후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 큰며느리 내가 얼마나 너 귀하게 여기는지 알지? 이번 명절은 내가 작은 애랑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태주랑 민주랑 네 신랑만 데려와서 그냥 먹고 놀다 가기만 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쓸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명절 준비 오롯이 다 하는 사람으로 채택되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곧장 말을 가로채서는 비교를 막 해드시는 거예요. 저를 깎아 누르고 형님을 올려치기 하는 그런 이상한 칭찬이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둘째도 아주 금뜨고 센스가 없어. 우리 집에는 큰애 너만한 며느리 자리가 없다니까. 네가 아들도 둘씩 척척 낳아줬지. 아주 그냥 하는 짓도 다 복덩이야. 반면에 둘째는 딸내미 하나 낳아놓고 여전히 소식이 없잖냐. 내가 그렇게 둘째 낳으라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야. 하여간 큰애 너만한 효부가 없어. 이 말에 솔직히 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고요.
형님도 이제 양쪽 표정을 보더니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흰 그 과일 같은 거 사서 올게요. 애들 챙기느라 일찍은 못 올 거예요. 잠깐만 들렸다가 갈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어머니의 말을 딱 자르더라고요. 어깨도 주물러져 가며 아주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마다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저도 그 타이밍에 같이 나갔어야 됐는데 어머니는 계속 뭐를 치우고 명절에 뭘 하고 그런 혼잣말을 자꾸 저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다 시켜먹겠다는 거죠. 제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또 너무 야가 보이게 수습하시는 거예요. 저거 에휴, 내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지만 인사 찍하고 나가버리는 거 봐라. 어머니 알겠다고 듣는 척이라도 하면 어디 덧나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쟤랑 말만 하고 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처음엔 어머니도 힘드시겠다 싶었는데 며칠 뒤 형님의 전화를 받고 좀 놀랐어요. 동서, 저번에 우리 태주 보냈던 어린이집 알려달라고 했지? 거기 선생님들 괜찮아. 아참, 그리고 명절 음식 혼자 해야 되는데 괜찮아? 내가 솜씨가 없기도 하지만 이번에 유독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뭐라 하시더라고. 동서가 다 혼자 해오겠다고 했다나? 그러면서 자꾸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라고 용돈까지 보내시고 나 좀 부담스러워. 동선에도 받았지? 이번 연휴 길던데 동서는 어디가?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하나같이 전부 금시초문인 소리들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왜 내가 내 입으로 혼자 한다고 했겠으며 게다가 가족여행 간다고 용돈을 준다뇨. 제가 모르는 티를 내자 형님은 엄청 당황했어요. 저기 뭐 멀리는 아니고 근거라도 가라고 100만 원 입금하셨더라고. 내가 볼 땐 아마 동서도 눈치챘겠지만 내 눈치를 엄청 보시나 봐. 명절날 오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물론 그 상황을 저도 알지만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껴서 피해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저에게로 오롯이 몰려드는 잡일과 스트레스에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요. 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쯤 저는 가벼운 수술을 하나 거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의논을 했고요. 남편이 어머니랑 상의 드려보라더군요. 벌써 말했어. 근데 어머니가 자꾸 와서 살살 움직이면 안 되냐고 하시던데. 아주버님도 안 올 거고 명절 기분도 안 나고 형님한테 오라고 말하기도 눈치 보인다고 음식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와서 대충대충 하라죠. 근데 나 그렇게 할 얼굴 상태가 아니잖아. 잇몸 때문에 턱이 다 부었는데.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제 모습에 남편도 뭔가 아니다 싶었는지 제 앞에서 곧장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이 사람 잇몸 수술했잖아요. 턱 아래쪽이 지금 일시적으로 주저앉아 있어서 되게 안 좋아요.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한데 이 상태로 무슨 음식을 해. 괜히 덧나서 더 아프면 다 같이 고생하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듣고 남편도 표정이 매우 언짢아 보였어요. 믿을 만한 자식은 이제 니네 부부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겠냐? 네가 아버지 먼저 가고 집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거 엄마 혼자 이렇게 악을 쓰고 이어가겠다는데 좀 못 도와줘? 내가 맨날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번은 명절이잖아. 이때만 좀 니들이 수고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형수님 일단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형수님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 안 돼? 시킬 만한 사람은 시켜야지. 이 사람 혼자서 힘들어. 나는 음식도 잘 못하고 집 치우고 조카들이랑 우리 애랑 내가 볼 테니까 아니 그 정도만 어머니가 얘기를 좀 해봐요.
여기서 어머니는 아주 불같이 성질을 내셨답니다. 그렇게 화낼 일일까요? 아이고, 속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 네 형수는 지금 와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음식 와서 하라고 하면 걔가 참 얼씨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겠다. 지 심기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들고 일어날 기세인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랑 네 마누라는. 남편은 이때 대충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더니 그대로 식탁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앉더군요. 결국 명절 당일날 갔을 때 어머니 표정이 내내 이상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면서 음식을 담아왔는데 슬슬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헌데 드디어 어머니가 왜 이런 냉전이 일어난지 스스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네 남편한테 일러 바쳤냐? 네 시애미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나 명절 때 음식하는 거 싫어요 하면서 징징거렸냐고? 이 말에 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나 싶었으니까요. 제가 뭘요 어머니 일러 바치다니? 그냥 제 상황 남편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아프다고 말한 건데. 이때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다 보니 저도 버벅거리면서 대답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좀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만만하게 보고 화내신 것 같았거든요. 말재주도 아주 좋다. 좋아. 그게 일러 바친 거지 뭐야. 네가 그렇게 말해서 걔가 나한테 전화해서 지 마누라 시켜 먹지 말라고 뭐라 하더라. 지 엄마는 자식들 챙긴다고 며칠을 집 치우고 내다버리고 그러다 골병 들은 건 모르고. 그야 당연히 본인이 말 안 하시면 어떻게 알겠나요. 아무튼 어머니는 말도 안 되게 자꾸 트집을 잡으시고 그릇을 쾅쾅 내리치시더니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우습게 보이냐? 큰애가 나 우습게 한다고 너까지 그렇게 봐? 어림없다. 네 남편은 큰애처럼 사고는 안 쳐. 걔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우습게 보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뭔 꼴인지 아직도 붓기가 안 빠진 얼굴 상태로 거울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그 전날 내내 미리 전 부치고 고기 재워왔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요.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우리 애도 할머니한테 인사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때 전 정말 속으로 엄청 이를 갈고 있었어요. 곧 있다가 형님네가 도착했는데 그때는 또 태도를 확 바꾸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태주야 민주야 인사드려. 형님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인사했고 잔뜩 성나있던 시어머니는 바로 눈썹을 팔자로 바꾸시더니 아주 버선발로 달려나가시더군요. 아이고 왔냐? 어느 날 고생 많았다. 여기 음식 다 됐어. 너는 저기 앉아서 얼른 쉬어라. 금방 밥 다 된다 돼. 그러면서 형님을 굳이 소파로 끌고 가서 앉게 하시고는 다시 주방 쪽으로 들어오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때 또다시 성질 스위치를 팍 키셔서는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밥 준비해서 앉기까지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이날 남편이 잠깐 회사 얼굴만 비추고 온다고 했지만 남편 없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자리 잡고 식사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앉을 새도 없이 자꾸 시켜대시는 거예요. 여기 간장게장 좀 갖고 와라. 아니 그거 내가 아까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안 했어? 상했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거기 고기도 더 들고 와. 여기 놓을 자리 없으니까 베란다 가서 상 하나 더 갖고 오고. 간장게장을 지금 냉장고에 넣어봤자 뭐하냐? 그냥 들고 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두려던 게 아니고 다른 거 찾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간장게장 넣어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도 슬슬 짜증이 나서 반박했고 어머니는 형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 무안을 당하니 또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그걸 꼬박꼬박 말해야 알아들어? 살림에선 서방이랑 애 먹이고 사는 여자면 그 정도는 상식이지.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을 거야? 이때부터 저는 한숨을 푹푹 쉬었고 불과 몇 년 전쯤 이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새로 움직이던 형님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니, 이건 제가 펴둘 테니까 동서랑 음식 갖고 오세요. 태주야, 저기 가서 휴지 좀 갖고 와. 그러자 어머니는 됐다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유, 됐다. 뭘 하려고 그래. 너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태주민주 데리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우리 손주들 할미가 니들 주려고 용돈 따로 챙겨놨지. 엄마랑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빠한테도 전화하고.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던 어머니와 제 사이, 그쯤 남편도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던 찰나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셨거든요. 저는 이때 곧장 어머니께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주도 같이 먹는 건데 그걸 왜 가져가세요? 저희 딸이 잡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생각해서 온종일 시댁 주방에 서서 만들었고요. 근데 그걸 우리 딸 앞에 있는 걸 쓱 밀더니 형님 애들 앞에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다시 우리 딸 앞으로 옮겨놨죠. 심지어 조카들 앞에도 잡채가 한 접시 있었는데 말이죠. 다시 옮겨놨음에도 어머님이 저 보란 듯이 우리 딸 앞에 있는 걸 뺏어다가 조카들 앞에 또 놓길래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딸까지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곧바로 어머니께 내질렀더니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뭘 그런 걸로 소리를 지르냐면서 뭐가 우리 태주민주가 좋아해서 많이 먹으라고 밀어준 거다. 뭘 그렇게 소리 질렀어? 몇 젓가락 네가 진주 덜어주면 되는걸. 아니 어머니, 한 상에 넣고 같이 먹는 거고 얘는 지금 먹는 것도 없는데 그거 조금 먹고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보란듯이 옮겨놓으세요? 어머니야말로 접시 하나에 더 나누시면 되지 왜 애가 먹는 걸 뺏으세요? 네가 진짜 기필코 오는 상을 뒤엎어야 쓰겄냐? 오기 전부터 건방지게 속을 긁어대더니 야, 진주야, 네 엄마 승질머리 봐라. 어른한테 할미한테 저렇게 대드는 게 정상이냐? 잡채 몇 가닥 지가 쥐어주면 되는 걸 갖다가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어디 어른한테 기어올라? 됐어. 밥 처먹지 마라. 이리 내놔. 이러면서 저와 제 딸이 앉아있던 상쪽 숟가락들을 싹 다 쾅쾅거리며 걷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만 퀭하니 내놓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급기야 딸아이는 놀래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정말 눈이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쫓아가서 어머니의 그 욕 나오는 뒷모습에 대고 같이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대뜸 형님 팔을 붙잡더니 예 큰애야, 제가 딸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 저저 쌍심지켜고 대드는 것 좀 봐라.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 같고 힘들다고 지남편한테 시켜가지고 일러 바치지를 않나? 내 살다 둘째가 나한테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거 처음 봤어. 다 집 마누라한테 꼬여서 그렇게 된 거지. 에휴, 왜 이렇게 내가 복이 없는 건지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아니 왜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들 입장밖에 모를까요? 지들 가슴에 천불 올라올 때 남들은 뭐 아주 바베큐 파이어 수준으로 불을 질러 놓은 주제.
저 이때 얼마나 화가 났냐면 심장이 벌떡벌떡하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여서 화를 부르시더군요. 이때 전 느꼈어요. 나이가 먹어도 지혜가 있어야지 없으면 저렇게 상망신을 당한다는 걸요. 저거 딸만 낳아놨을 때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치도 안 줬어. 그러다 이제 내가 큰애 너한테 일 시킨 게 미안해서 좀 나눠 가지라고 네 형님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좀 하라고 일 줬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아들 며느리한테 욕먹을 짓이야. 이때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이 모습을 보더니 딸을 일으켜 세우더군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그만하자고요. 전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 왔을 때 그만 멈추고 자리를 뜨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저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한풀이와 잔뜩 긴장해서 겁먹어 울고 있는 우리 딸아이며 형님네 조카들이며 형님까지 다 어리나간 이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이게 다 욕심만 그득그득 붙어있는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요? 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 딸을 봐서라도 할 말은 바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지금 앞뒤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형님 앞에서 대놓고 그것도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들으라고 그렇게 제 험담을 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형님이 안쓰러워서 저한테 일을 나눠주신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이렇게까지 저 무시하셔놓고 제가 입 다물고 있을 줄 아셨어요? 저한테 형님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할 땐 언제고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세요? 너 입 그만 안 다물어? 이게 거짓말까지? 거짓말이요? 어머니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에 형님 욕하면서 네가 좀 맞춰주라고 네가 일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하시던 거 저 통화 자동 녹음 다 돼 있어요. 어디 뭐 틀어드려요? 이 말에 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콧바람만 내쉴 뿐 뭘 어쩌겠나요? 완전히 저한테 뒤통수 맞고 얼얼해하고 계셨어요. 잇몸 수술해서 아픈데 어제 오늘 종일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열이 오르세요? 좋아요 그럼. 전 곧장 잡다한 반찬거리랑 제 가방을 들었고 딸을 불렀어요. 진주 일어나. 집에 가자.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볼 생각 없고요. 우리 진주 할머니 무섭대요. 그렇게 손주 손녀 차별하고 밥그릇까지 뺏어가시는 할머니 괴물 같아서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딸에게 얼른 신발 신으라고 말했고 곧이어 남편도 옷을 챙기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어요. 엄마, 나 진짜 너를 못해 먹겠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엄마. 옛날에도 형 뒤치다거리 다 나한테 떠맡기고 그래놓고 저랑 이 사람한테 아니 진주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해요? 오늘 같은 날 무리해서 모이게 했으면 성질 좀 죽이고 참으시던가? 이게 뭐예요? 나 정말 저 사람이랑 진주 보기 창피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못 와요. 잘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늦게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형님도 일어나시더니 저희도 가볼게요. 태주야, 민주야 일어나. 니들도 신발 신어. 가자. 그러자 어머니는 형님을 붙잡고 아주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나가려는 자식과 손주 손녀들로 시끌벅적해진 현관 모양새와 그걸 붙잡으려고 막으려고 심술그득한 노인네. 한편으론 명절 휴일날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잠깐만 왜 이러냐? 큰애야 너라도 좀 있어라. 내가 너무 어쩌려고 하더냐? 아니 좀 있으면 아범도 온다고 했다. 얼굴만 좀 보고 가라고. 됐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안 보고 산다니까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온 거고 어머님이 저 그렇게 싫어하신다면서요.
아들 때문에 자꾸 부르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기분 별로네요. 이렇게 해서 형님과 다들 순식간에 정말 다 같이 그 집에 모인 지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나와버렸어요. 원래 어머니의 계획은 저녁까지 있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버님도 슬쩍 끼워 넣으실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보는 입으로 다 망한 거죠. 뭐 저희 가족이나 형님네나 그 누구도 어머니가 붙잡는 대로 잡혀주지 않았거든요. 오면서 저는 화를 추스를 수 없었지만 일단 어거지로 참았는데 중간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아까 얘기 잘 들었어. 지금 가는 길이겠네? 이렇게 형님 목소리를 들으니 일단은 그렇다고 했고 형님은 자기 입장을 말하시더군요. 아마 동서랑 나랑 또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시댁 출입 안 해도 돼서 거절할 명분이 생겼으니 됐다고 봐. 아무튼 동서도 어지간해 고생했나 보네. 그럼 잘 지내.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그 말 그대로 연락도 끊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돌아와서 다음 날까지 이 화제를 꺼내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열받은 건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저를 만만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인 제가 만만해 보이니까 비빌만 하니까 연락을 또 하셨던 거 아닐까요? 둘째냐? 그래, 어제 보니까 네가 속상했겠더라. 네 형님 챙긴다고 내가. 됐고요. 어머니랑 연락 더 안 하고 싶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뒤로 부재중 4통이 더 걸려왔는데 안 받았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저를 부려먹던 자잘한 일들이 더 많으니 간밤 사이 한참 생각해보다가 전화했던 거겠죠. 저를 다시 구슬려 보려고요. 결국 어머니는 우리랑도 완전히 연이 끊겼고 겨우 붙들고 있던 큰 며느리한테도 손절당하면서 주구장창 다 깨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 단둘이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장남 1명하고 나머지 가족하고 바꿨으니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못이겠죠. 저는 지극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살기 위해 힘들게 인연을 끊었어요.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속 편하게 쉬네요. 다른 분들도 명절 잘 보내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